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선동하려는 자, 그리고 선동당하는 자라는 말들이 떠오른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는 걸까?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회심리학자인 귀스타브 르봉은 이런 군중의 심리를 선구적으로 연구하고 발견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 군중심리에서는 개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 이성과 도덕성이 약해지고 쉽게 감정에 휘둘린다고 주장했다. 르봉은 군중이 비성적이고 암시와 모방에 약하다고 보았으며 지도자의 강한 확신과 단순한 메시지가 군중을 지배한다고 기본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 책 군중심리를 기반으로 왜 지금 사람들은 사이비에 빠지고 정치인들에게 선동당하고 마케팅에 휘둘리는지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본다. 우선 군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심리학 관점에서 군중이라 함은 스스로 생각하기 힘들어지고 모든 구성원의 감정, 사고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집단을 말한다.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진 순간 아무리 합리적인 반대 의견이 나와도 들은 채도 않고 감정의 날만 세운다. 인터넷 댓글도 특정 집단의 사고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반대쪽의 합리적인 사실들이 밝혀져도 절대 믿지 않고 되레 그 반대편의 내용들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선동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여 군중이라고 불린다. 도대체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걸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 르봉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반복이다. 르봉은 같은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주장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진다. 결국에는 그것을 사실처럼 여기게 된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정보를 신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 효과는 최근 들어 성행하는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쉽게 믿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복 효과는 유튜브, 틱톡, SNS 같은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특정한 영상을 시청하면 비슷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한다. 이 때문에 연예인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질 때 파급력이 더욱 강해진다. 예를 들어 한 유명 연예인이 스캔들에 휘말렸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충격, 연예인의 은밀한 사생활 폭로, 소름 돋는 증거, 연예인이 숨기고 있는 진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계속 추천된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클릭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킨다. 결국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뭔가 실제로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해당 연예인이 공식적으로 해명하더라도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 저렇게 말하는 게 더 수상하다 라며 루머를 더욱 확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연예 뉴스에 그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적 이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을 접하기보다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정보가 계속 반복 노출되는 환경에 갇히게 된다. 결국 반복된 메시지는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여지고 가짜 뉴스는 진실처럼 변한다. 즉, 반복은 논리적 설득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튜브, SNS, 광고, 정치 캠페인 등에서 우리가 자주 듣고 보는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사고방식에 갇히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직설적이고 강력한 확언이다. 르봉에 따르면 군중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인 설명보다 강한 확신이 담긴 단순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복잡한 논리를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하고 단순한 문구에 더 쉽게 반응한다. 특히 히틀러의 연설에서 이러한 확언의 힘이 나타난다. 그는 대중을 선동할 때 논리적인 토론을 하지 않았다. 단지
짧고 강한 구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1932년 독일 대선 캠페인에서 나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제국, 하나의 지도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 문장은 나치의 독재적 이념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서 강한 확신을 전달했다. 사람들은 이 간결한 문구를 듣고 독일이 단일한 지도자 아래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미국 대선 캠페인 슬로건도 마찬가지다. 그의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다. 명확하다. 이 문장은 미국이 과거에는 위대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를 준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를 되찾겠다는 강한 확신을 전달한다. 만약 우리는 미국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처럼 복잡한 문구였다면 군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확신에 찬 표현은 사람들의 의심을 줄여준다.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광고에서든 정치에서든 군중을 움직이려면 확실한 어조로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전염이다. 르봉의 군중심리 이론에서 말하는 전염은 단순히 감정이 퍼지는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도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과정이다. 그는 군중 속 개인이 타인의 행동과 정서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따라하며 이 모방을 통해 감정이 집단적으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서 누군가 격렬히 울부짖고 분노를 외칠 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몸짓, 표정, 어조를 모방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나 슬픔이 자기 자신의 감정처럼 자리 잡는다. 이는 논리적 설득이나 동의가 아니라 단순한 모방을 통한 감정의 감염이다. 이러한 전염 효과는 오늘날 유튜브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 과거에는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염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감정 표현이 영상 콘텐츠로 수백만 명에게 즉시 전달된다. 특히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비슷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감정은 단순히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강화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특정 이슈에 대해 분노하는 영상을 올리면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이 연달아 추천되고 시청자는 점점 더 강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결국 오늘날의 전염은 과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빠르며 강하게 작용한다. 르봉이 말한 감정의 모방과 전염은 이제 오프라인 군중뿐만 아니라 디지털 군중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유튜브라는 매체는 그 확산 속도와 파급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쉽게 어떤 생각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군중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군중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은 군중에 속하게 되면 이상한 용기를 갖게 된다. 혼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도 군중 속에서는 괜찮다고 느끼며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강해졌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다. 군중 속에서는 나 하나쯤은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책임감도 함께 사라진다. 평소에는 신중하고 얌전하던 사람도 군중 속에서는 갑자기 공격적이고 거칠게 행동하기도 한다. 또한 군중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강한 말이나 자극적인 이미지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누가 강하게 주장하면 그 말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영향을 받는 걸 암시에 쉽게 걸린다고 표현할 수 있다. 본인의 성격이나 평소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군중에 속한 사람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감정과 충동이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분위기, 구호 등에 무비판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기 쉬워진다. 이런 암시와 감정은 군중 전체에 빠르게 전파된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그 힘은 몇 배로 커지게 된다. 감정이 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간다. 반대로 흐르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감정과 암시가 맞물리면 개인의 이성은 점점 밀려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단 한마디 말 혹은 단 하나의 이미지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 결과 사람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군중에 속하면 문명적인 행동 기준도 무너지게 된다. 평소에는 교양 있고 점잖던 사람도 군중 속에서는 야만적인 모습으로 바뀌곤 한다.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자극적인 말이나 이미지에 쉽게 휘둘린다. 때로는 평소의 습관이나 이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행동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사상, 감정,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구두쇠가 돈을 펑펑 쓰고 무신론자가 갑자기 신을 믿으며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귀족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한 일이 대표적인 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이었지만 군중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다. 결국 르봉은 군중에 속한 개인은 자신을 잃고 감정과 외부의 암시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로 바뀐다고 보았다. 군중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힘을 가진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선동당하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게 되는 걸까? 결국 군중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이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감염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자기 인식이란 쉽게 말해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화가 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왜 내가 화가 났지? 지금 이 감정은 내 안에서 시작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걸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과정이 포함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자기 인식을 두 가지로 나눈다. 내면적 자기 인식과 사회적 자기 인식이다. 내면적 자기 인식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생각, 욕구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자기 인식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이다. 먼저 내면적 자기 인식이 있으면 군중 속에서 감정이 끓어오를 때 지금 내 분노는 정말 이 상황에 대한 내 판단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감염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과 행동 사이에 멈춤이 생긴다. 즉,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내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진짜 내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동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된다. 반면 사회적 자기인식은 군중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이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내가 목소리를 보탠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기진 않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건 단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군중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선동하거나 휘둘리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두 가지 자기인식은 각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제어하는 힘, 그리고 내가 사회적 장면 속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자각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우리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 판단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즉,
자기 인식은 군중의 감정적 파도 속에서 나만의 닻을 내리는 일이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든 어디에 휩쓸리든 중심을 잡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이다. 특히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평소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군중 속에 있을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외부의 메시지에 휘둘리게 된다. 하지만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 어떤 말이나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결국 군중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성찰을 통해 길러지게 된다.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진짜 나만의 확실한 생각은 무엇이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외부의 메시지보다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에 집중해 보자. 그리고 외부에서 들리는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헤쳐 보자.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말이다. 그래야 우리는 조종당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